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좀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길투자 클럽에서 대표님 밑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저녁 방송에도 방송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점심시간 후에 들어와서 저랑 실장님이랑 돌아가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정규적으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40분 정도씩.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짰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20강 정도를 짰습니다. 20강 정도를 짰는데, 40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그 커리큘럼을 짠 게요,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에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저는 시장 상황에 무조건 맞춰갖고 베이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이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론을 바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보는 거, 책에서 보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내용 자체가 조금 발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발칙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속물처럼, 저는 속물이기 때문에, 속물처럼 돈에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대표님한테 배운 게 이 차트 보는 방법이랑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기업 내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일단 그런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출 거예요. 근데 처음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주 쉬운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까지 갈 겁니다. 이게 시간이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왜냐면 지금 신입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식을 뭐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뭐 한 2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주식을 한 5년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20년 하신 분들이 또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하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워낙 이 시장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종목이 다르고 원하는 종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쵸? 그걸 모두 다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제가 대표님한테 배운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오늘 뭐 1강이라 그래서 그 전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근데 주식이요, 사실은 여러분들 주식 뭐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매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주식 왜 하세요? 주식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이 좀 빠르신 분들은 답변을 해주세요. 소통을 해야지 조금 빨리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 것 같으니까. 예.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벌려고 해요. 사실 그죠? 돈을 벌려고 해요. 뭐 누가 뭐 삼성전자가 뭐 미래 가치성이 어때서 나는 이런 자본주의의 꽃이라 그러는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 내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 가장
꽃이라고 하는 주식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 하나의 참여자로서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거의 99.9%의 동기부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죠?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95%의 사람은 돈을 잃는다 그래요. 5%가 가져간다고 그 돈을. 근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버는 사람은 계속 벌고요. 잃는 사람은 계속 잃어요. 신기하게. 맞죠? 어느 때 확 벌었다 하더라도요. 그 돈이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주식을.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은 꼭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뭐 장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거래소 내에서 하는 주식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다 아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끌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저는 사실 주식을 바라볼 때 약간 심리학적,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차트만 진짜 5, 6년 동안 한 번도 어디 놀러 안 가고, 진짜 차트만 6년 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 주식은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절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분명히 올라야 되는 주식인데 안 오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식인데 오르고, 이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왜 떨어지지? 이러는 주식들이 오늘도, 그다음 이번 주만 보더라도, 이번 달만 보더라도, 절대로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왜 하시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 동의한다. 그러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주식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에 동의를 하신다. 1번. 아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시장이 미쳤다 하더라도 주식은 어찌 됐든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원님들이 주식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올라야 되는 주식이 안 오르고 떨어지지 말아야 될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비이성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제가 어저께도 서점에 갔었는데 그 서점에 이제 저는 항상 서점을 가면은 그 경제 섹션부터 가요. 베스트셀러 쪽이랑 경제 섹션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근데 보니까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다 이성적으로만 뭔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내용들이. 10,000원 벌기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됐다, 어떻게 해서 뭐가 됐다,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이제 목차만 봐도 대충 뭘 쓰는지 알거든요. 하도 많이 읽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시장 상황이 어떻고 뭐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봤을 때 투자 금액이 10억 이하다, 10억보다 아래다라고 하면은 비이성적인 거를 더 공부하시는 게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잘못 알려줬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그 화살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비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제 미리내 종목을 뽑아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내 종목들 중에서도요,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올라가는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공략해서 먹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죠? 근데 대표님은 일단은 막 너무 위험한 종목들은 일단 미니네 밴드에서는 다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추세가 잡힌 애들을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추세가 잡힌 애들, 그런 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미리네 밴드가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그 미리네 밴드를 할 때, 하루 전에 준비를 할 때요, 기업의 내용, 기업의 가치, 기업의 미래 가치성, 이것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2천 몇백 개 종목을. 근데 대표님은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이렇구나, 이건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종목들을 드리는 거지, 그 종목의 미래 가치성, 뭐, 그 종목의 재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열해갖고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하루 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리네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손절선을 정해드렸는데, 그 손절선에서 대응을 못 하셔서 전화를 해서 이 기업의 재료가 어떻고, 이 기업의 뭐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공유하는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못 알아듣고 그분도 답답하고, 그다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그분도 못 알아듣고 제가 답답하고, 이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갭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발칙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좀 발칙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태클을 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아니냐, 저건 저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데, 사실상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매를 하는 거,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볼 때, 주식을 딱 봤을 때, 아, 저 종목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저 종목은 안 되겠다, 이거는 딱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제가 처음부터 차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이것만 보고, 철학적으로도 접근해보고,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해보고, 심리학적으로도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차트적으로, 그리고 기업 내용적으로 다 접근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토리를 이어갈 거예요. 끌어갈 거예요. 스토리들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한 내용,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면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비이성적으로 움직일까요? 주식이 왜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세요? 왜 비이성적으로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미소하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매매하기 때문에 다르고,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욕심이 가장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욕망,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싶다는 이 욕심, 이 세력도 만들어내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하게 만드는 게 이 욕심입니다. 이거가 여러분들이 되게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거랑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진짜 4년 5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아, 욕심 때문이구나. 예?
욕심 때문에 저런 차트가 생기는 거구나. 저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구나. 아, 욕심 때문에 세력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저는 깨달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하나를 보시죠. 차트를 오늘 급등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세팅을 다 해놨어야 되는데 좀 늦게 들어와서. 오늘 급등한 종목 뭐 YG1 뭐 이런 것들 진성TC 이런 것들 오늘 축 나왔네요. 이런 종목들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저번주 금요일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보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거 뭐 종목명은 보지 마세요. 그냥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서 하나를 제가 찝은 거니까. 제가 방금 이거 말고 이걸로 보죠.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보고 있던 종목이 SCI 평가 정보거든요. 자, 요런 종목들 이게 바로 욕심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3,350원, 3,320원 하던 게 3,000 얼마야? 3,815원까지 올라간 거, 그냥 저렇게만 보입니다. 저렇게 그냥 차트상에서는. 근데 저거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요, 저거는 욕심이에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움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올랐다, 그냥 거기까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끝.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런 세력을.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저거를 왜 끌어올렸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저걸 왜 끌어올렸을까. 그 다음 3단계는 저거를 어떻게 끌어올렸을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여기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보이십니까? 아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흔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한 4% 정도를 흔드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예? 참 신기하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곳에 물려 있습니다. 요런 곳에 많이 물려 있어요. 참 신기하게요. 여기서 운이 좋아갖고 끌어당기면 운 좋게 이따 닫기 마스하고 수익이 나는 거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손절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물리거나 아니면 더 밑에서 손절을 하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 여기가 거래가 지금 피크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거래가 피크예요.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40분 동안 거래가 피크였어요. 그죠? 맞습니까? 거래가 여기에서 했던 거래보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피크예요. 이거는 무슨 뉴스를 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욕심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슬슬 이런 차트를 읽어내는 것까지 갈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저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있다. 두 분밖에 없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100%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그거는 불가능해요. SCI 평가 정보를 만지는 세력하고 여러분들이 뭐 형동생 관계다라고 하면은 뭐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100% 예측하는 걸. 얼마까지 갈 거고 얼마까지 밀 건지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인데 다르게 물어볼게요. SCI 평가 정보를 매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하라. 첫 번째 질문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SCI 평가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SCI 평가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 있어요. 뭐 이제 그건 사람의 그릇이라 그러는데, 뭐 그릇에 따라서 5%가 될지 10%가 될지 뭐 1%가 될지 0.5%가 될지 이제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르겠지만, SCI 평가 정보 저런 종목들, 제가 이제 종목명은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런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수급선 매매가 그 중 하나예요. 그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고, 가장 간단하고 쉬운 종목 중에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선인 거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좋은 거. 이제 저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쫓아가는 매매가 있어요. 저런 거. 치고 달릴 때 쫓아가갖고 2, 3% 먹고 나오고 이러는 매매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욕심을 설명하다가 저거를 보여드린 건데, 어찌됐든 저 주식이라는 거는요,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건 세력이건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감독하는 이 시장 거래소 안에서, 그죠? 정정당당하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다 보는 앞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보는 앞에서 매매를 하는데 돈을 잃을 수 있냐, 이건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다 보고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왜 돈을 잃을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큰 돈을 잃고 나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에 빠졌었어요. 분명히 다 보이는 데서 하는데 왜 내가 잃을까라는 생각을.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 마술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술도 여러분들 옛날에 그 호기심 천국에서 옛날에 호기심 천국 기억나십니까? 황수관 박사님 나오던 호기심 천국.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때 그 타이거 마스크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호기심 천국 끝날 때 그 마술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마술의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 한 15분인가 20분 정도 하는, 저는 그거를 봤을 때 그 눈속임이잖아요. 마술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앞에서 분명히 내 앞에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띵 하면 없어지는 이 마술하고 주식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마술이요, 대부분의 마술의 그 근본적인 게요, 한 사람의 뇌를 이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길 때요, 이쪽을 굉장히 현란하게 움직여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치 못 채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 현란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몰래 이렇게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없애는 거죠. 그리고 짠,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마술이거든요. 대부분의 트릭을 그렇게 쓰는 게, 사람의 시선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한 다음에 뒤쪽에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똑같더라고요. 주식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맞게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장치들이. 여러분들 그거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농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뒤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거.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거. 이게 그냥 키포인트예요. 오늘 그냥 강의라 그래야 되나? 오늘 제가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거 뭐죠? 하도 많이 말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거래량은 못 숨겨요. 10% 20% 흔들어 제끼는 거는 속일 수 있어요. 예. 10% 20% 위로 올렸다 밑으로 했다가 20% 올렸다가 15% 내려버리고, 이거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치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절대로 거래량은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식의 역사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쓸데없는 얘기로 또 넘어갈 것 같아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해드릴게요.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이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크게 얘기하면은 뉴스, 뭐 기업 내용, 미래 가치, 기업 보고서, 아니면 뭐 TV 방송, 뭐 여러분 심지어 차트까지 속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이걸로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까 또 이걸로는 또 안 속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여러 좌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뭐 볼린저 밴드가 됐든 뭐 DMI 지수가 됐든 저희가 보고 있는 일목이 됐든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뭐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나와 있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보조 지표들이. 이제 그런 지표로 여러분들을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그죠? 이게 맞나?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준 없이 돌다 보면은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계속 돈을 잃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기술적 분석은 시장이 안 맞을 땐 안 맞아. 그건 활장일 때나 맞아 떨어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장이 좋으면 잘 맞아요. 근데 장이 나쁘면 잘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그리고 대표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돈의 흐름을 쫓습니다. 돈의 흐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임 플레이어 중에서도 이제 키 플레이어들,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친구들, 세력들, 그거를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희가 매매를 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터득한 걸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흐름이 상당히 이상해진다라고 판단을 하면요, 그 세력들도 뭔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음날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열의 8, 은 맞아요. 그게 열의 8, 9은.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참여자들, 세력들도요 손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손절을 칠 때가 생각보다 있어서 항상 100%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매매를 하는 방법은 그 세력들을 쫓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지, 그 세력들을 이기자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력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 모든 상황에 따라서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떤 불변 때문에 얻어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게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뭐 JH 정비님이라든가 초콜릿 러브님이라든가 원통사님, 뭐 철마일님, 뭐 등등등 여러분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게임에서 이제 붙는 거죠, 둘이.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력들도 돈을 잃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장기나 체스 두실 줄 아는 분들 계십니까? 장기나 체스, 아니면 바둑 다 두실 줄 아실 거예요. 장기, 체스, 바둑 셋 중에 하나는 두실 줄 아실 겁니다. 제가 고수업에다가는 제가 이거를 연동을 안 시키고 장기 바둑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컴퓨터 게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훨씬 더 정확한데 스타크래프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훨씬 더 비슷한데요, 내용이. 일단은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장기랑 바둑으로 설명을 할게요. 장기랑 바둑 제가 누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바둑에서 옛날에 뭐 누구죠? 알파고 한 번 이겼던 그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세돌, 맞아. 이세돌. 여러분들이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거를, 만약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거를 계속 뭐 맨날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10년을 지켜봤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세돌처럼 바둑을 두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못 둬요. 못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못 둡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서요.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서 장기를 두다가 예를 들어 차나 포가 장이요 하고 이제 딱 장을 놨단 말이에요. 장을 놨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장기나 체스를 둘 때요. 장기나 체스 두는 룰만 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나 체스를 두는 룰만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나 체스도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룰만 안다 그래서 다 비슷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다음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 건지, 그죠? 상대가 두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10수 앞까지 내다보는 사람인 건지, 고수들은 그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 몇 수를 두는 거를 보고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룰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둘 다 장기나 체스에 두는 룰을 똑같이 안다 그러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체스를 굉장히 좋아해갖고 체스를 좀 어느 정도 잘 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체스를 뒀을 때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놈이 있어요. 체스를. 그러니까 그 놈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난 놈인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체스나 장기는 1대1로 넣어서 게임이 끝나면은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지만요, 주식도 상대방의 수만 읽어내면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장을 잡기 위해서 세수 내수를 배수진을 치는 그것만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왜냐면 이 게임은 둘이서 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둘이서 하는 싸움이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이서 하는 싸움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발바닥에서 사갖고 정수리 꼭지에서 팔 생각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력들이 체크메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진을 치기 시작했을 때 그 진을 읽어내고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돈만 꼴깍 먹고 나오면 되는 싸움인 거예요. 주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스하고 장기는 1대1로 붙는 거고, 1대1로 붙는 거고, 주식은 몇천 명, 몇만 명, 심지어 몇십만 명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장에선. 이해가 되십니까? 1등을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1등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데 1등에서 10등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잃는 겁니다. 그 욕심에. 이해되세요? 10만 명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등에서 10등 사이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5만 명 이상부터는 커트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 5만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1등에서 10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벌려면. 아시겠습니까? 1등에서 10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10만 명이 참여한다 그러면
4만 명, 3만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 존재합니다. 이 시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을 매일매일 들이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질을 좀 깨닫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 200%를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5%, 10%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10% 이하는 수익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저거를 해서 뭐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대표님 매매 그 힌트 매매 하시는 거, 그리고 또 매매 잘하는 사람들 걸 찾아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1년에 200%, 300% 이렇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1년에 200%, 300% 꾸준하게 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할 수가 있고요. 저도 진행 중인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이 설명해드리는 거 잘 들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또 알아와서 또 설명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아직 갈 내용이 많습니다. 차트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